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FD 포드파 골데이터 이제 오늘 기준으로 D-9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3월달 들어서는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66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애니젠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가 오늘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다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000원대에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에는 개법이 나오면서 장중에 14,000원까지 갔다가 개법 원봉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대 미만이니까 큰 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상장 이후에 그 작년도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전반적인 좀 흐름들이 좀 나오다가 다시 좀 빠졌던 부분이다가 이제 HLB 그룹 쪽 인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단기 이제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 좀 살펴보면 왜 HLB 그룹이 이제 애니젠 관련되는 인수를 좀 했을까?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펩타이드 약물의 어떤 그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을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펩타이드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애니젠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 2010년도에 그 제조 GMP 인증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삼성과 이제 그 제휴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정부에서 이제 삼성과 애니젠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규제를 하면서 삼성과 같이 못하면서 이제 애니젠이라는 사명도 이제 애니콜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사진에서 제가 따왔던 요 김재일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강주 쪽에서 이제 지스터 쪽에 있는 교수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펩타이드라고 하면 아미노산이 한 2개에서 50개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요런 어떤 정의를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펩타이드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네이처라든지 이런 여러 논문도 뭐 100개 이상을 하면서 그 말 그대로 진짜 펩타이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학용이라든지 뭐 산업용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생리활성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일종의 이제 뭐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약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생체 이용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통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을 분해하는 뭐 이런 이제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 펩타이드 약물이 되면서 굉장히 좀 핫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펩타이드 제조 GMP 인정을 받은 애니젠. 그래서 펩타이드의 어떤 합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100년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런 어떤 단점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합성 기술 관련되는 부분들이 앞서 있었고 국내에서는 애니젠이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어떤 부분이고 글로벌도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국내 유일에 있는 게 이제 애니젠의 그 펩타이드 제조 그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니젠이 개발한 펩타이드 소재만 뭐 5,000가지가 넘으며 주로 이제 그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그 중에서 그게 한 10가지 이상인데 류프루렐린 같은 경우에는
이 펩타이드 쪽으로 이제 원료의약품인데 요 블록버스터거든요. 한 시장 자체만 한 5조 이상이 되는 시장이 이제 류프로렐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니렐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난임 치료제로 사용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기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당뇨병 관련되는 엑스나 그 파미른가요? 뭐 그것도 있고, 야맹증에서 뭐 데스모프레신 관련되는 그 펩타이드 원료약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타 뭐 10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암 분야에서도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LB 그룹주 중에서도 이런 이제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에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그 HLB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고,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협업 관련되는 부분이 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항체 치료제를 이렇게 딱 보면 타켓을 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수용체와 리간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블락킹을 하는 형태인데, 펩타이드 형태로 이 리간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애니젠의 활용도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이 바이오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애니젠의 어떤 펩타이드 기술을 가지면서 펩타이드와 약물 접합체 관련되는 부분에 진일보한 항암제 개발. 최근에는 항암제가 뭐 ADC라든지 면역 ADC라든지 TPD라든지 이런 모달리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펩타이드가 이 고활성을 가지면서 굉장히 몸 안에 축적도 안 되고 독성 영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ADC 쪽에 보면 이제 뭐 독성 영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펩타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포텐셜이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줄었던 어떤 부분들의 HLB 그룹 인수로 자금력이 다시 확보된다라고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애니젠 인슈라고 보시면, 최근에 뭐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임창윤 M&A 총괄 부회장이 진양군 회장과 더불어서 이제 인수를 하고 있다. 근데 시기가 뭐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서 뭐 한 건 있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M&A를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가 밝혔으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쪽에서는 어제는 이제 매수가 등락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제일 또 코스닥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또 122억 정도 또 다시 또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도 74억 정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뭐 일단 진행을 하지는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창구 쪽에서 보면 이제 3월 달 들어서 3월 3일부터 이제 최근의 흐름까지 이제 보면 요 이제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순매수 규모가 66만 주 정도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어떤 보유 수량에서 이제 창구 쪽에 보면 이제 저런 게 좀 도드라지고, 최근에 외국인은 이제 2월달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외국인 보유 수량에서 올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부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수 흐름이 있는 어떤 흐름들은 일단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다시 이제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9만 주 들어왔다가 오늘은 다시 18만 주로 수급 압박이 들어왔던 부분이죠. 이틀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어제까지 좀 샀다가 오늘은 다시 그 샀던 물량을 그대로 일단은 매도하는 흐름들을 일단 보였던 게 이제 수급의 어떤 특징이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제약 같은 경우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하는 시도를 아침에 보였다가 5일선에서 부딪혔습니다만, 일단 강보합세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다는 거, 갭다운 양봉이지만.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률로는 강보 앞셉니다만 아침에 이제 갭업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12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하는 흐름에 밑꼬리를 내면서 강보합권. 캔들은 이제 일단 갭업 원봉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갭다운 시켰다가 장중에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저항이 나타나는 약보합세 흐름을 보였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4천원 언더에서 이제 형성되면서 장중에 5일선 윗꼬리 흐름을 보면서 5일선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4천원 밑단에서 거래는 좀 더 줄여서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으되 양봉을 전반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좀 일단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페일러 관련되는 회복은 화요일 기준으로 나오지는 못했는데 남아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의 양봉 형성을 얼마만큼 이제 최대해 주는가가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 아래,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로 주시면 안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